안녕하세요. 상승유소입니다. 오늘 새벽 많이 놀라셨죠? 오늘 새벽 다우지수가 약 400포인트, 심지어 500포인트까지 빠지다가요. 다행스럽게 300포인트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중국과 무역 분쟁은 중국이 지는 것으로 끝이 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는데 오늘 다시 시장이 크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되게 좀 걱정 어린 눈빛으로 심지어는 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많은 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좀 특집 방송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도대체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미국과 중국은 정말 끝까지 한마디로 뭐 벼랑끝으로 끝까지 갈 것인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이 500억 달러에 대한 500억 달러 상품 금액만큼에 대한 관세를 붙이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중국도 동일한 금액을 붙인다고 일단 구두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니네가 만약에 500억 달러 수준의 보복 관세를 매긴다면 우리는 2천억 달러를 다시 보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금액 자체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 자체가 1,500억 달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싸움은 중국이 지는 것이다. 즉 미국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다음에 그러면 그냥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그 손실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위안화 절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위안화가 지금 아까 오후 3시 정도까지였는데요. 달러 대비 6.55까지 일단 위로 올랐습니다. 즉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불과 3주 전 6월을 막 시작할 때가 6.40이었는데요. 불과 2주, 3주도 안 되는 그 사이에 6.55까지 올랐습니다. 제 예상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미국 관세 보복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고 중국은 그냥 위안화로 실속을 챙기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문기사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딴지를 거는 조선일보 수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뭐라고 냈냐면 중국 지분이 25% 이상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종으로 중요한 기술에 대해 투자를 제한하겠다. 이런 정책을 트럼프가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난번에 500억 관세에 대해서 중국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고 예상대로 위안화 절하를 통해서 실속을 챙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새벽에 미국 기업인데 중국의 지분율이 25% 이상이 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하겠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어요. 난리가 났죠.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기사가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주식은요. 팡입니다. 팡.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미국의 기술주를 대표하는 이 4가지 주식을 팡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주식이 순식간에 5%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즉 이들 주식에 미국의 중국 기업들이 25% 이상을 지분을 갖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식이 5% 이상 급락했고 당연히 다우지수, S&P 500 등이 뒤따르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다시 살펴봐야 되죠.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전면전으로 가서 중국이 500억 달러에 보복하고 미국이 2천억 달러 간 다음에 중국이 미국 기업에 뭐라고 할 경우에는 미국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지금 현재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중국에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 그래프입니다. 애플의 경우는 총 20%를 중국에서 팔고 있고요. 여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기업이죠. 44%.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와인 리조트라는 이 그룹은 73%를 중국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즉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 정말 큰일 나거든요. 즉 미국의 기술주들이 중국에 대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25% 이상 지분이 있는 중국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기업을 제재할 경우 중국이 이들 매출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시장에 순식간에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팡으로 시작하는 나스닥주들이 일시에 급락을 했고, 이렇게 되자 미국 정부에서 갑자기 반박 내용을 냈습니다. 이건 이제 이 기자의 헤더 롱이라는 기자의 트위터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이 미국의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이런 정책 수석 같은데요. 이 사람이 there is no plan, 즉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화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서 이 기자가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It seems like Trump didn't like the big market sell-off today. 트럼프가 주식시장 폭락을 전혀 원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즉 아마 트럼프가 실제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갑자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기사를 내보내면서 동시에 주가가 폭락하자 빠르게 반박 기사를 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이 얘기는 트럼프도 아차 싶었던 거예요. 최근에 관세 정책이나 무역 전쟁을 통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하면 바로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난번에 중국이 아무 얘기도 않고 순응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왜 또다시 25% 지분율 기업에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이런 루머가 나왔을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자, 오늘 오후 1시 56분에 연합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 국영언론 입단속, 중국 제조 2025 언급 최소화 주문. 이거 무슨 얘기죠? 미국과 무역 갈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영언론이 중국 제조 2025 기사를 다루는 것을 최소화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밑에 보면 CNBC, SBS CNBC 기사 제목만 가져왔는데요. 트럼프 말 무역 갈등 확산은 실제는 관세 보복이나 무역 수지가 목적이 아니라 중국 제조 2025를 무력화하려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 중국이 이게 오후 1시 56분 우리 아마 코스피가 이게 반등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즉 중국이 한 발 물러서 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500억 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말로만 했지 실제 행동하지 않아서 시장이 안장됐었는데요. 트럼프가 진짜로 25% 지분 투자 이상의 중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미국 기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오자마자 중국이 중국 내 언론사에게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 일단 한번 물러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진짜로 공격하고 싶은 것은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봐야죠. 2025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가 뭐냐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최근 500억 달러 규모 그 관세 부과한 내용에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최근 무역 대표부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조 2025 주요 품목의 관세를 부과했대요. 그냥 무작위로 철강, 자파 이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한 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 속하는 그런 주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는 그런 품목에 대한 기업의 성장성을 누르겠다는 트럼프의 의도라는 거죠. 앞부분에 CNBC나 연합뉴스 기자가 이제 매칭이 되시죠? 그래서 다시 또 살펴봤습니다.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가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보고서에 중국의 제조업을 현재의 노동 자원 집약형 전통사업에서 기술 집약형 스마트 산업으로 도약시키려는 산업 고도화 전략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 프로젝트이다. 얘네들이 이 친구들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목표로 하는 것처럼 2025년에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어느 정도 되면 경제 강국 대열에 올라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15년부터 25년 지금 현재 2025 프로젝트 1단계에 보면 글로벌 제조 강국 대열에 양이 아닌 질적으로 진입하겠다. 이게 조금 감 잡으셨죠? 중국이 DJI든 알리바바든 현재 중국을 이끌고 있는 한마디로 인건비 중심, 중화 중심의 산업을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이 끌고 가는 고도화 산업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산업 구조조정 프로젝트가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차근차근 이루어지면 도대체 피해보는 나라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블룸버그에서 조사했던 내용인데요. 가장 많이 피해본 나라는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요새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으로 한국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결국 이 영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슬쩍 내려와 보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이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조업이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싶거나, 근데 막을 방법은 없죠. 그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순간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트럼프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일단 오늘 오후에 한 발 물러섰죠. 언론한테 그 프로젝트 자체를 언급하지 말라. 미국의 심기를 괴롭히지 말아라. 왜? 우리가 손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위에 보면 이게 좀 아주 파란색은 20년도, 좀 옅은 색 25년도에 되면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이 중국이 취재하는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이테크 십 컴포넌트 이런 얘기만 하면 고도화 선박에 대한 부품, 밑에 보면 2020년, 25년도까지 상당한 기술 진보를 이룰 것으로 보여지는 게 IT 산업이에요. 즉 중국이 이 산업을 가기 위한 것을 트럼프는 관세 분쟁이라는 것으로 막고 싶었고, 이에 중국은 조용조용히 가고 싶어서 그냥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가고 있는 거죠. 일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다우지수에 이끌어가는 세 축은요,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도 있지만 월스트리트라는 자본이 있습니다. 근데 자본은요, 항상 이 자본의 자산 시장의 상승을 위해서는 뭐냐? 통화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미 알고 싶고, 작년 10월부터 미국은 매년 200억 달러씩 양적완화를 줄이고 있고요. 벌써 올해만 2번, 작년에 2번, 작년 재작년에 2번, 금리를 4번 올렸고, 올해에는 추가로 2번, 내년에는 최대 4번까지 올릴 거라는 예상이 이미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뻔하죠? 여기에 보면 짙은 색은 미국의 명목 GDP고요. 오른쪽은 미국의 M2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그런데 이미 통화량 증가율이 양적 완화와 금리 인상과 함께 줄어들고 있고요. 명목 GDP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2011년 이후,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이후로 명목 GDP가 올라가는 속도에 비례해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꺾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GDP로 조만간 꺾일 위험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러면 주식시장 좋아하지 않죠. 주식시장 좋아하지 않으면 월가에 있는 자본들한테는 가장 나쁜 결과죠. 보너스도 못 받고 주가가 오르지 않을 거니까. 즉 월가는 이런 통화량 감소 부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금리 인상을 어떻게든 멈추고 싶어 했고요. 중국은 웬만하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서 조용히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끌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지 않자 월가와 중국이 미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던 수단이 바로 주가 하락이었던 거죠. 그건 제 생각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위안화를 가지고 조용히 올라가고 싶었는데 또다시 2025 프로젝트를 손댔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미국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제껴서 미국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바로
오늘 새벽에 미국 정부에서 우리는 그런 게 없다 한 발 물러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지 주가 폭락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월스트리트에서 원하는 금리 상승이나 통화량 축소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보면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는 시장의 주체가 크게 세 군데죠. 미국, 중국, 월스트리트.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지적재산권, 중국 2025 프로젝트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는 강물을 뚝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챙길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많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입을 챙기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저는 원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트럼프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속셈이었고요. 중국은 미국이 뭐라 하든 지는 척 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했던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싸움을 가지고 결국 통화량 확보, 즉 QT, 퀄리티 타이트닝이죠. 양적 완화 축소를 막아내기 위한 금리 인상을 막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니 어떻게 되죠? 바로 주가 하락으로 이 부분을 현재 미국 정부 위험을 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끝났나요? 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종목이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번에 제가 이탈리아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탈리아 정부 문제로 이탈리아 주가가 폭락하고 채권금리가 오르자 가장 우선 사람은 누구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었다. 왜? 외부 변수 때문에 금리 인상 어려울 것이다 라는 신호를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이 지나가 버렸으니 이번에 중국을 건드렸고요. 중국이 일단 백기 들고 나왔으니 조용할 수 있지만 아직 이탈리아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탈리아 10년 만기 채권입니다. 지난 5월 말에 오성운동이 정부 수립 문제로 완전히 채권금리가 올라갔다가 안정이 됐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재무장관 문제로 올랐다가 안정되는 듯 하던 이 채권금리가 슬슬 올라가고 있죠. 아마도 일주일 정도나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1, 2주 안에는 이 채권금리가 이 상승을 넘어가면서 다시 또 이탈리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크게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야 7월과 8월에 잭슨홀에서 연설하게 될 그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한 번 물러날 수 있는 월스트리트에 압력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탈리아, 중국, 아직도 이머징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머징. 그런데 제가 이머징 문제가 무엇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도대체 어느 방향, 누구를 목적으로 가고 있는지 제가 2탄을 준비 중인데, 아직 이에 앞서요. 도대체 중국의 2025,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먼저 좀 특집으로 방송을 하고요. 오늘 일단 마무리 될게요. 그럼 결론을 내드려요. 첫째, 미국이 원하는 것은 관세 분쟁도 무역 분쟁도 아니라 중국의 제조업 2025 프로젝트를 꺾고 최소한 꺾지 못하더라도 지적재산권 요금을 챙기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원하는 것 시간 벌기,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그 싸움을 이용해서 주가 상승 올리기 위한 금리 인상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월스트리트를 이용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탈리아, 이머징 등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어떻게 금리 인상이 올해 2번이든 양적 완화가 중단될 때까지 우리는 좀 조심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